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은행권의 강경 표현을 사용하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자 장사 논란에 은행권도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연초에도 대통령이 돈잔치라는 표현으로 좀 세게 제동을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 강경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라면서 고통 분담을 요구했었죠. 이번에는 은행에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자영업자의 말을 전하면서 더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금리의 고물가로 이 서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은행만 홀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벌고 있는 걸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종노릇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은행들이 그렇게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까? 네, 올 3분기까지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이렇게 31조 원에 달합니다. 매년 10에서 20%씩 이익이 꾸준히 좀 늘어온 추세를 보면 올해 이자 수익은 4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자 수익이 2년 만에 10조 원 가까이 좀 늘다 보니까 임직원의 평균 연봉도 억대입니다. 5대 시중은행 임직원의 평균 연봉 1억 1천만 원이 넘고요.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최근에 수익이 이렇게 불어난 데는 경영을 잘해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테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신사업을 성공시켰거나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익을 거둔 건데요. 그동안 은행은 금리 상승기에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이 대출 금리는 더 빠르게 올리는 식으로 예대금리차 마진으로 폭리를 거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주도로 지난 8월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이 됐고 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을 좀 자제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예대금리차는 줄었습니다. 이래서 진작에 마진을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최근 몇몇 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좀 조금이라도 덜 지급하려고 1년 만기 상품보다 이렇게 6개월 만기 상품의 금리를 좀 더 높여서 장단기 금리를 거꾸로 설계하는 꼼수까지 보여서 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기간이 짧은 예금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군요. 대통령의 강한 질책에 은행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대통령 비판이 나오자마자 대책 마련에 부산합니다. 하나은행이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다른 은행들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단순히 이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건 좀 억울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위해 좀 더 챙겨달라는 타겟으로 저희를 집어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닌가 억울하기도 하고. 은행권은 예대금리차 마진도 줄인 데다 예금 이자와 같은 자금 조달 비용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데요. 하지만 외환위기 때 국민 세금으로 회생한 은행들이 막상 금리 상승기에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이익을 늘리는 데에만 좀 혈안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을 상대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 횡재세 도입 논의도 불거지고 있긴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고요. 일단 은행권은 상생금융에 좀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자 장사 지적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이 반짝 상생 대책보다는 금리 산정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